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몽 탁부장입니다.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도에 첫 영상으로 어떤 차량을 한번 리뷰해볼까 진짜 고민이 깊었는데요. 1월달 정말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W214 신형 E클래스 220 포매틱 모델이에요. 지금 시작해볼게요. 날씨가 진짜 너무 춥네요. 보시다시피 E클래스 220D 포매틱 모델은요, 외관 디자인은 한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바로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이죠. 저희 W214 신형 E클래스는 총 디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디자인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그리고 AMG 라인, 이렇게 세 가지의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E클래스 220D 포매틱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으로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은 외관 디자인이 좀 클래식한 감성을 뽐내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네트 위에 저희 벤츠 로고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많은 분들이 벤츠 로고가 본네트 위에 있으면 아빠 차 아니야? 엄마 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좀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추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 디자인이 확실히 좀 영한 디자인이고 좀 스포티한 디자인은 맞거든요. 대신에 제가 봐도 요즘에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고급스러움이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E클래스 220 모델 같이 이런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본네트 위에 벤츠마크가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이지만 일단 차 자체가 굉장히 크기가 조금 더 커 보이는 장점, 그리고 좀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장점, 그게 강점인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아방가르드하고 AMG 라인하고 전체적인 사이즈라든가 크기, 환경이 주어지는 것들은 다 동일하신데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차가 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스펜션이 컴포트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차감 면에서도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릴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벤츠 고유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담고 있고요. S클래스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돼서 E클래스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W214 신형 모델로 변하기 이전에도 사실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막판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방가르드 디자인이 C클래스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라인업들에 나오기 때문에 점점 고객님들한테 익숙해지기 시작하시니까 이 클래식한 디자인이 고객님들 마음속에 더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E클래스 200을 설명드릴 때도 조금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됐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모델은 E클래스 200 아방가르드하고 옵션은 거의 대동소이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디지털 라이트가 과연 정말 고객님들한테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하느냐,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승을 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뒷모습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은 포매틱 모델입니다. 그래서 E클래스 200 아방가르드는 엔트리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륜 기반의 모델이고요. 물론 이제 E클래스들은 전체가 다 후륜 기반이지만 이 모델은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상시 사륜이라는 거, 그 점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뒷모습은 완전히 동일하죠. 저희 E클래스 어떤 라인업이든 뒷모습은 거의 다 동일하게 나왔고, 테일램프에 벤츠 로고가 들어간 거, 호불호가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뇌이징이라. 근데 진짜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동준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한참 보다 보니까 저희는 맨날 보지 않습니까? 점점 머릿속에 그냥 박혀. 엔진 소리 한번. 혹시 잡히려는지 모르겠어요. 엔진 소리가 진짜 너무너무 조용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디젤 하면은 고객님들이 떠오르시는 거, 와 이거 진짜 디젤 뭘 딸딸거리고. 벤츠도 과거 모델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W213 요거 바로 전 모델이죠. 전 모델부터 엔진이 굉장히 조용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시승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요, 지금 너무 추워요. 제가 감기 걸렸다가 나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Let's party.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이제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이 차량이 전해오는 운전자의 악셀이나 발 끝에서 전해오는 진동감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적인 부분에 대한 공명은 간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저단에서 처음에 스타트해서 출발을 해서 운전자가 느꼈을 때 발끝에 오는 진동감은 약간 있어요. 근데 정말 가솔린의 버금가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이제 디젤 모델의, 요즘 디젤 모델
특히 벤츠의 디젤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가솔린 맞아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고객님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벤츠 차량의 엔진이 그렇게 조용한 적은 없었거든요. 특히 4기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과거에는 6기통 모델로 대부분 출시를 했었기 때문에 6기통 모델은 아무래도 엔진 소음이나 진동적인 면에서 좀 더 이로운 점들이 있었죠. 기통수가 작아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피스톤의 개수가 이제 6개, 8개였던 게 4개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폭발 과정을 겪을 거 아닙니까? 엔진 내부에서. 당연히 4기통은 조금 더 6기통보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벤츠의 4기통 엔진들이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 원래 조용했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벤츠에서 근무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 그 전에 아우디라는 브랜드에서도 있었고, 물론 이제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또 그 전에는 폭스바겐에서도 있었고, 폭스바겐 있을 때는 특히나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부 다 4기통 가솔린이나 디젤이었거든요. 아우디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솔린 엔진이 벤츠보다 훨씬 더 조용했던 것 같아요. 뭐 터보 차전이야, 슈퍼 차전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성하는 과급기에 대한 차이도 있었겠지만, 엔진 자체의 소음 자체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우디가 더 조용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가솔린 4기통 엔진이 그렇게 썩 조용하진 않다. 저희가 W113 요거 바로 전 버전이죠. 2016년도에 E클래스 요거 전 버전이 6세대 모델이 처음에 나왔을 때, 고객님들이 원래는 2300 모델이 전부 다 3000cc 차량들, 6기통 차량들을 타셨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4기통 2300을 타려니까 이게 뭐냐, 이게 차냐, 어디서 뭐 달구지 같은 차,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배기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환경 규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배기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물론 배기량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 출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과급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발생됐었던 6기통에서 발생됐었던 차량 출력을 4기통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시대로 온 데다가 환경 규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이 자동차의 엔진의 다운사이징을 계속 해 나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다만 지금 이제 4기통까지 다운사이징 됐어. 그리고 터보차저라는 걸로 과급기를 넣어가지고 과거의 6기통만큼의 출력을 만들어냈어. 거기서 지금은 이제 좀 더 한 세대가 더 첨단으로 바뀌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조그만 전기 모터가 출력을 일부 도와주는 형태로 더 추가됐다. 그러니까 과급기 하나였던 시절에서 모터가 이제 전기 모터가 좀 더 도와주는 역할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 6기통 출력보다도 오히려 4기통이 더 좋게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E클래스 200 아방가르드가 4기통 가솔린인데 그 차가 그렇게 엔진이 썩 조용한 편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똑같은 4기통 가솔린과 디젤 중에서 E클래스 이 220 디젤이 갖는 어떤 소음의 정도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엄청 조용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상상도 못할 만큼 디젤 엔진이 너무너무 조용해졌다는 거는 극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은 원래 가솔린 엔진보다 무겁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엔진을 떠받치고 있는 마운트, 옛날 분들 얘기로는 밈이라고 하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경화가 돼가지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진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 엔진이 타면서 시끄러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엔진 내부의 공극이 점점 벌어지면서 때리는 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거. 그래서 소음이 올라오고, 두 번째는 엔진을 떠받치고 있는 그 미미라고 하는 엔진 마운트의 부속이 점점 노후화가 돼가지고 경화가 되기 때문에 진동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벤츠가 이 나노 슬라이딩 코팅이라는 기술을 지금 가솔린에도 전부 다 쓰고 있지만 디젤 엔진에도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조용해졌다는 사실. 여전히 그래도 좀 아쉬운 거는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 부릉 하고 그 걸릴 때 그 디젤 특유의 경운기 소리, 그리고 가솔린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 엔진 시동 걸리고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약간 힘들어 한다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안 걸리고 조금 더 뭔가 액션을 주면서 엔진이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담감. 그래서 디젤 엔진 타시는 분들이 스탑앤고 끄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 끄고 다닐 거예요. 자꾸 껐다 켰다 할 때마다 그 진동이나 이런 걸 느끼기 싫으니까. 근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는 디젤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번에 신형 E클래스 이 W214 모델의 ISG 부스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요 최신의 48V 모터가 이제 적용되어 있는 요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스탑앤고를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이질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라는 그 느낌이 전혀 없어졌다는 거. 정말 이 차의 최대의 장점이고요. 이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느냐. 진동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엔진이 무거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속이 노후가 되게 되면 그거는 소모품 교환하듯이 교환하시면 돼요. 처음에 샀던 그 엔진 진동에 그 흡수되는 그 느낌은
다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디젤 엔진을 사면은 유지 관리가 어렵다, 점점 타면서 시끄러워진다, 그거는 조금 반감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한 예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 디젤 모델을 구매하신 고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는 물론 6기통이긴 했어요. GLE 모델이었는데 고객님이 타신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내 차가 시끄러워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장으로 제가 고객님 모셨죠. 고객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희 쪽에 새 차인 시승차가 있으니까 한번 타보셔라. 1년 반 동안 타셨을 때 시끄러워진 게 맞은지 아닌지 한번 와서 타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셨어요. 그리고 타보셨거든요. 결론은 뭔지 알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디젤 타시던 분이 왜 갑자기 시끄러움을 느꼈냐? 그 아까 말씀드린 공명음 있죠. 달달달달 거리는 소음이 평상시 낮에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어느 특정한 날 밤에 특히 뭐 이렇게 조용한 눈 올 때라든가 진짜 새벽에 한산할 때라든가 이렇게 도시 공해가 잦아들었을 때 타게 되면은 유난히 어떤 날은 이 디젤 소음이 막 나니까 느껴질 때가 있어. 그거를 한번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 차 시끄러졌다 계속 내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시끄러졌구나 했지만 막상 와서 새 차하고 타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착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설명을 드렸어요. 야간에 정말 조용할 때 타시면은 가솔린보다는 분명히 공명음이 충분히 들릴 수 있다. 저는 고객님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 저도 디젤 타고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안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의견에는 반감은 없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디젤 4기통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너무 조용하다는 거. E클래스 200이든 뭐 2300이든 4기통 가솔린들을 타실 이제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한테 이 차량을 시승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열이면 열 다 너무 깜짝 놀라신다는 거. 왜 굳이 2300도 판매하고 있고 200도 판매하고 있고 다 한데, 그리고 디젤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거 뭐 몇 년 있으면 이제 다 폐차하고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좀 짚어드릴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배출가스 기준 자체를 등급을 나눠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등급이 가장 친환경적인 차, 뭐 전기차 이런 것들 있죠. 아예 공해가 안 나오는 거. 그리고 5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유로5를 만족하고 있는 디젤 차량들,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거지. 그런 차는 다니면 안 되죠. 사실 지금 요즘 여기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근데 디젤 엔진의 가장 환경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주범, 안 좋은 영향은 질소산화물이에요. 질소산화물이 이제 쉽게 낙스라고 하죠.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그 기준치가 예전에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매연을 엄청 뿜거든요.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디젤차가 질소산화물도 있지만 대기 오염을 오염시키는 미세먼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화두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신형 E클래스 220 디젤은 어떤 등급입니까? 3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로 6D를 만족하고 있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국산차들이 디젤차 안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디젤차 세단으로 디젤차 안 만들잖아요. 맞아요.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다가 연구 비용을 투입해서 디젤 엔진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사업성이 나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차량들은요, 디젤 엔진에 대한 그 기술력이 유럽 차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거든요. 유럽 차량들은 디젤 엔진을 처음부터 개발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원유 자체가 디젤이 품질이 좋으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가솔린 차가 많죠. 미국은 원유가 가솔린이 싸고 좋아. 그래서 가솔린 차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은 왜 땜시 가솔린으로 갔느냐? 제가 알기로는요, 일본하고 한국,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원유를 받아오는 그 수입, 그 원래 원유의 품질 있잖아요. 그 품질이 반반으로 알고 있어요. 품질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솔린하고 디젤이 실제로 금액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대로 이제 개척해야 되는 수출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아시아에다 팔아야 되거든. 그럼 그 나라들은 대부분 가솔린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가솔린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일본의 기술을 따라가는 형태였고, 일본이 하이브리드로 갔잖아요. 우리나라도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지. 그래서 디젤 엔진의 개발보다는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을 기반으로 한 어떤 엔진의 디벨롭한 산업시장에다가 좀 더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유럽 국가처럼 이거를 막 끝까지 막 진짜 환경 규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될지 뭐 끝까지 갈 정도로 우리는 이걸 계속 고수하면서 개발해 나가겠다, 그런 고집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은 디젤에 대한 그 연구기간이라든가 이런 개발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계속 디젤을 써먹어야 되니까 이어가는 거고, 그 시점에 끝자락에 있다, 이 차가. 내연기관으로는 디젤 엔진은 끝판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클래스 W214 중에 220 디젤 포매틱이라는 요 차가 뭐가 좋느냐, 연비가 너무 좋아요. 미쳤어요. 연비가, 이게 연비가 15km가 넘어요. 복합 연비 기준으로요. 고속 연비는요 18km 이상.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그냥 정석 주행하고 고속도로 가면은 연비 테스트 할 것도 없어요. 그냥 20km 그냥 나오는 거예요. 1리터에 20km? 거의 뭐 냄새만 맡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기름? 보통 차에 보통 기름 넣으면 한 40리터, 뭐 50리터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그냥 환산해봐요. 50리터 넣고 1000km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넣고 1000km? 1년에 나 1000km 못 하거든요, 저는. 아니, 한 달에.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1000km 저는 못 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1000km면 1년에 12000km잖아요. 1년에 10,000km 정도 타시는 분들은 한 달에 기름 한 번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연비가. 차량 가격이 8,300만 원대인데 지금 개별 소비세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8,200만 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진짜 여기서 꿀팁, 이거 영상 빨리 올려달라고 그래야겠다. 요 모델이 25년식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24년식을 아직도 팔고 있는데 물량이 소량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 하고요, E클래스 200하고 크게 금액 차이. 다음번 영상에는 E클래스만 오늘 보여드렸지만 BMW를 아예 그냥 BMW 특집으로 한번 영상도 찍어보고요. 제가 자동차 리뷰를 당분간은 좀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고객님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객님들이나 기타 뭐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궁금하신 것들은 그냥 언제든지 탁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무조건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건 안 좋다, 이거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E클래스 220은 반드시 시승을 꼭 해보셔라. 오셔가지고 시승을 차라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의 영상 리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영상 빠르게 돌아와서 또 인사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그리고 바라셨던 것들 전부 다 이루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부자 되는 을사년 새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뵐게요.